저 문건이 네. 언제 나왔냐면요. 2018년 7월에 그 대법원 사법행정권력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입니다. 사법농단 네. 관련 문건이거든요. 네. 빨리 한명숙 재판 빨리 결론 내라고 대법원을 촉구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이 문건이 나왔고 이 사법농단과 대법원 판결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네. 또 입법부와 행정과 사법부 이 삼권의 분립으로 이 민주주의 법治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그 판단 중에서도 뭔가 부족한 판단, 오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도 있어야 될 텐데요. 이번에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2015년 8월 20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한명숙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이 소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소수 의견들 중에 뭔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법정 진술을 한만호 씨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뇌물 줬다라는 걸 번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1심 재판부는 이걸 충분히 받아들여서 23차례나 공판을 진행하고 현장 검증을 하면서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2심 재판부는 4번만 공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정에 와서 진술을 번복했던 이 한만호 씨를 법정에 부르지를 않아요. 이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심리를 진행하지도 않고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네. 저는 이것은 명백히 그때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한만호 씨는 말을 바꿔서 나 돈 준 적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2심 재판부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말 바꾼 당사자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왜 검찰에서와 다른 얘기를 해? 직접 신문하고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다른 방식으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이 공판 중심주의에도 어긋나고요. 네. 실질적인 직접 심리주의 등 이 형사소송법에서 어긋나는 건데 이거를 대법원 재판관 5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그 줬다는 9억 원 중에 3억 원은 13분의 우리 대법관들이 다 똑같이 인정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 2심 과정에서 돈 줬다는 사람이 안 줬다는데 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러서 심리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문제 제기를 당시 대법원에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만호 씨는 오히려 위증으로 기소가 돼서 또 그 재판을 따로 받아 유죄가 되거든요. 네. 지방선거 2달 앞두고 수사에 착수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한만호라는 사람이 돈을 9억 원을 줬다라는 재판이 열립니다. 기소가 돼서 그 전에는 대한통운 곽용욱 사장이 돈을 줬다 해서 그게 이제 무죄가 되자마자 아마 그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 또 이 건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누가 봐도 한 명을 치려고 검찰이 뭔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많이 그런 정치적인 어쨌든 보복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명숙 총리께서 노무현 대통령님 연개실장에서 추도사를 읽었고 네. 모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명숙이라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치 공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점,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을 어떻게 갈렸냐면요. 다수 의견은 원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원심을 유지하는 거. 이심에서의 유죄를 유지하는 거였고 네. 소수 의견은 원심을 파기하는 거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무죄 취지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검찰이 한만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 그러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만호가 작성한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만호 씨가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모두 75차례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조서를 받은 건 5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 다 기록에 남겨서 조서를 남겨야 되는데 그 무수하게 불러놓고 조서를 안 남겼습니다. 이상하게 그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1심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이 그 중요한 이 한만호 씨 증인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왜 바꿨는지, 그게 타당성은 있는지, 네. 그럼 9억이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줬는지, 그리고 한명숙 당시 총리는 그럼 어떻게 이걸 검찰에 입증을 다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로지 2심에서는 한만호 씨를 부르지도 않았고, 네. 그냥 4번의 공판만 진행하고 1심에서 그렇게 긴 23차례 공판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무죄 취지를 단칼에 그냥 유죄로 뒤집어 버리거든요. 이런 건 충분히 네. 의심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선 강병원 의원님의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소수 의견 중에 5사람이 3억 원을 인정했는데 거기 왜 인정이 됐냐 하면은 3억 원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억 원짜리가 수표였습니다. 수표를 줬습니다. 그 수표를 주니까 나중에 그 한 총리 동생이 이 수표 주는 게 문제가 있다 가서 돈을 주고 수표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유죄로 인정돼가지고 그 5명도 8명 9억에 대한 전체 유죄를 인정했고 5명도 3억에 대한 유죄를 이 부분 때문에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적어드릴게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소수설도 거의 같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문서가 실제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저 문건이 네. 언제 나왔냐면요. 2018년 7월에 그 대법원 사법행정권력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입니다. 사법농단 네. 관련 문건이거든요. 네. 저 문건이 작성된 건 언제였냐면은 2015년 5월 6일이고요. 문건 제목이 이렇습니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저기에서 얘기한 김 대표가 김무성 대표였거든요. 김무성 대표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 5월 6일 문건 작성 전에도 김무성 대표가 빨리 한명숙 재판 빨리 결론 내라고 대법원을 촉구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이 문건이 나왔고 만약에 한명숙 관련된 재판이 무죄로 등장하게 되면은 국회를 설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법농단과 대법원 판결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은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고 소수 의견 원심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3억을 유죄를 인정하고 6억은 무죄였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네. 자, 시간이 한 2, 3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네. 제 반론을 좀 네. 예. 지금 하나의 어떤 정치적 한 전 총리를 정치 희생양으로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데요. 단순히 상고법원 때문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정치적 희생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 어떤 재조사라든지 이런 명분을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법관 13명 중에 그중에는 야당 출신 대법관도 있습니다. 그분도 13명 모두가 이렇게 간 것은 아닙니다. 서로 대법원 행정처장이나 실무자들이 저렇게 생각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인 증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제 재심 청구를 하면 그 비망록의 관건인데 새로운 분명한 증거가 나와야 재심이 받아들여지는데 그 비망록은 아시다시피 그때 재판에 이미 제출이 돼서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긴 쉽지 않을 거고. 맞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MBC와 뉴스타파가 다시 국민들에게 환기를 시켰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저희 당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적어도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검찰의 그런 한만호 씨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73차례나 불러놓고 조서는 5번밖에 꾸미지 않았던 문제 네.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런 검찰이 갖고 있는 검찰권 남용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네. 거래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수사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